조선의 겨울은 가난한 집부터 먼저 얼린다. 바람은 문틈을 파고들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다. 산골 마을의 젊은 부부 만석과 연화는 그 계절을 함께 건너고 있었다. 둘의 손가락에 낀 은가락지 한 쌍은 혼례 때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어떤 날에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형태로 만든 물건이었다. 요 며칠 만석은 기침을 눌러 삼켰다. 품팔이로 얻은 동전은 나무값과 소금값으로 사라졌고 장에 내다 팔 만한 것도 없었다. 연화는 무청을 말려 국을 끓이고 찢어진 소매를 꿰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만석의 얼굴이 밤마다 더 창백해지는 건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만석은 묽은 국을 다 먹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오늘은 장에 다녀오겠소. 연화는 말 대신 그의 옷깃을 여몄다. 장에 간다는 건 대개 무언가를 팔겠다는 뜻이었다. 연화는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낡은 천을 기워 만든 작은 보자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잃지는 말아요. 돌아오는 길에 손이라도 덜 시리게. 만석은 보자기를 품에 넣고 눈길로 나섰다. 장날은 사람도 많고 유혹도 많다. 만석은 장터 끝 약방 앞에서 발이 멈췄다. 기침이 깊어질수록 혹시라는 두려움이 커졌다. 약 한 첩값이 얼마인지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약방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다 등을 돌렸다. 오늘은 먼저 밥이었다. 연화가 손을 녹이며 뜨거운 밥 한 숟갈을 먹는 모습이 떠올랐다. 만석이 선택한 건 자신의 겨울 겉옷뿐이었다. 겉옷을 팔면 며칠은 더 춥겠지만 쌀은 살 수 있었다. 그는 겉옷을 내놓고 쌀을 조금 샀다. 그때 장터 건너편에서 소란이 났다. 짐을 진 노인이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잠깐 주춤하는 순간 만석이 먼저 달려갔다. 겨울엔 넘어짐이 곧 큰일이 된다.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만석의 발도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넘어지는 찰나 그는 노인을 감싸 안듯 받치려다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고 눈앞이 하얘졌다. 연화가 소식을 들은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이웃이 달려와 말했다. 장터에서 만석이가 크게 다쳤다고. 연화는 눈길을 달렸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치마가 젖고 무릎이 시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연화가 그의 손을 잡자 만석은 눈을 떴다. 그리고 가장 먼저 품속 보자기를 더듬어 연화에게 내밀었다. 연화가 매듭을 풀자 안에는 쌀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만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겉옷을 팔았소. 밥 한 번이라도 하얗게 해주고 싶었소. 연화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가난이 서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파서였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석은 겨우 집으로 옮겨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옆구리 통증이 심했고 열이 올랐다. 만석을 위한 좋은 약재를 써야 하지만 약방에 갈 돈이 없다는 만석과 연화는 알고 있었다. 연화는 고생 끝에 눈보라 속에서 겨울 약초를 깨고 연화는 지극정성으로 다려 먹이고 있었지만 만석이 더욱 몸이 악화되고 있었다. 장작이 줄어드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만석의 숨이 얕아지는 건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밤 연화는 만석의 손가락이 유난히 허전한 걸 알아차렸다. 당신 가락지는요? 만석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팔았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다. 왜 그걸? 만석은 숨을 들이쉬는 순간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었다. 약값이 필요할까봐. 혹시 내가 더 나빠지면 당신이 나 때문에 빚지는 게 싫었소. 연화는 그제야 모든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알았다. 만석이 장에 간 이유, 겉옷을 판 이유, 그리고 가락지를 판 이유까지. 그는 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연화의 내일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다. 약속을 증명하던 가락지를 팔면서도 약속 자체는 놓지 않으려 했다. 연화는 울음을 참지 않았다. 만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 가락지 없어도 돼요. 대신 당신이 있어야 해요. 만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살겠어. 여보가 있으니.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밤새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만석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결심했다. 솥바닥에 남은 쌀을 긁어 모아 먼저 만석 앞에 따뜻한 흰쌀밥 한 공기만 내어주었다. 당신은 먹어야 해요. 연화는 배가 비어 속이 쓰렸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만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연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천천히 빼냈다. 저는 괜찮아요. 오늘은 이게 더 급해요. 연화는 눈보라 속 장터로 나가 가락지를 팔고 약방에서 약초를 품에 꼭 안고 돌아왔다. 손끝은 얼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려 만석의 입술에 조심히 떠먹였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락지는 하고 묻자 연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아 자신의 빈 손가락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 반지는 없어도 돼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 반지가 있잖아요. 그게 더 단단해요. 약의 김이 방 안에 퍼지고 만석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풀리자 연화는 그제야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제 약속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